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홍림의 차홍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 오늘도 저는 역시나 상담과 이제 서면 작성 업무로 한참 바쁘던 와중에 잠깐 정보 제공 차원에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오늘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관련해서 좀 설명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제가 요새 좀 나름 그 취미를 하나 갖고 있는데 그 취미에 대해서 살짝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 올해 4월경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시계를 접하게 되면서 시계에 관심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시계에 대해서 뭐 처음으로 이제 아날로그 시계도 구매를 하고 또 오토매틱 시계도 구매를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좀 시계를 추가하다 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이 시계 세계도 되게 넓고 또 깊고 또 알면 알수록 더 예쁜 시계들이 많고 그렇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시계 너무 반짝거리죠. 완전 금색이어가지고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색상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예뻐 보여서 최근에 기추를 했던 시계 중에 하나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이 시계는 그 티소의 PRX 35mm 모델인데요. 너무 영롱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좀 캐주얼하게 이렇게 정장을 입었는데 이런 캐주얼 정장에는 좀 나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중에 이제 제가 영상을 또 자주 찍게 되면은 이런 시계 얘기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유일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취미가 이런 시계 유튜브 영상 시청 또는 뭐 시계 구경, 아이쇼핑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또 시계 전문가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얘기도 나누면은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예. 본론으로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지 내려질 만한 사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살짝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강제추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범죄 사건들을 많이 접하면서 이제 수사 초기 단계에서 강제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됐다. 그래서 변호사님한테 상담을 받고 싶다 해가지고 찾아오신 분들 중에 이제 강제추행 사건으로 처음에는 무혐의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보통은 뭐 클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와인바 아니면은 뭐 헌팅포차 이런 데서 어떠한 만남, 대화를 이어나가다가 약간의 스킨십이 있었는데 그 스킨십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스킨십이었을 경우 내지는 급작스러운 기습적인 그런 스킨십이었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 저희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께서는 이러한 스킨십이 서로 간에 어떤 암묵적인 그런 좀 합의가 있었던 것이다. 내지는 내가 만진 적은 없다. 그리고 또 설사 만졌다고 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세요. 강제추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대해서 대법원은 그 기습적으로 만지는 행위, 기습적으로 이렇게 갖다 댄 행위 자체만으로도 이제 폭행 또는 협박이 성립된과 동시에 그런 행위가 추행이 될 수 있다라고 판시를 한 게 있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의뢰인분들이 일단 접촉이 있었다고 하면은 웬만하면은 무혐의를 주장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초기 상담 단계이다 보니까 의뢰인의 얘기만 듣고 이제 조사를 보통 임하게 되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님의 심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사관님이 확보해 놓으신 그런 CCTV 영상 아니면 사진 촬영 자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뢰인이 진짜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내지는 폭행 또는 협박 사실이 있는지 과연 이러한 접촉 사실을 기습추행으로까지 볼 수 있는지 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혐의를 주장을 하다가 이렇게 조사 과정에서 더 이상 혐의 사실을 다투기 어려울 때 그때에는 곧바로 선처를 바라는 쪽으로 주장을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무혐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향후에 혐의가 인정되고 또 이제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통상적으로는 검사님께서 사건을 재판 단계로 넘기시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기소유예라는 그런 좋은 양형상의 처분을
넘겨버리고 그냥 재판 판결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유죄 판결을 받든 이런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건데 그에 대해서는 너무 부담감이 크죠. 왜냐면은 일단 벌금형이든 뭐든 어떤 형량이 나오게 되면 성범죄이기 때문에 신상정보 등록이 되고 심하면은 뭐 공개나 고지까지에도 이르게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검사님의 기소유예 처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 단계까지 안 가는 처분이기도 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는 이유로 어떠한 범죄 경력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벌금형만 나오더라도 범죄 경력으로 남게 됩니다. 물론 이 기소유예 처분도 어떠한 수사 자료로서는 남는 건 맞는데요. 그렇지만은 정식적인 의미의 저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범죄 전력은 아니기 때문에 마음적으로는 많이 부담감도 덜고 나중에 이제 취업이라던가 이런 불이익도 실제 범죄 경력이 있는 것보다는 좀 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소유예 처분을 가장 이제 주장하기에 편한 그런 양형 사유로는 상대방과의 합의가 있습니다. 합의가 무조건 되어야 기소유예 처분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의자,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함부로 합의 연락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2차 가해적인 연락이라고 비추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웬만하면은 권하진 않습니다. 수사관님의 정식적인 허락이라든지 아니면은 검찰의 조정 과정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피해자 측과 연락을 하거나 합의를 하는 거는 괜찮겠지만 이게 홀로 이제 조사를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인들이 그러한 합의 연락 또는 합의 대행 같은 것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과연 이분이 진짜 이 범죄가 처음인지, 그러니까 초범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초범인지 여부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데 큰 양형 요소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진짜로 반성하는지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어찌됐든 그러한 접촉행위가 있었다면 상대방에게 뭐 불쾌감을 줬든 불편함을 줬든 간에 그러한 신체 접촉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모습을 진정성 있게 보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제추행이나 이런 성범죄에 있어서 조금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떠한 양형 요소들, 양형 자료들을 제출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좀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이제 저희 의뢰인분들한테 요러요러한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달라라고 좀 요청을 드리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지인분들의 탄원서가 있겠는데 그런 탄원서 같은 경우에도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 천편일률적인 그런 내용의 탄원서가 아니라 핵심적으로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야 좀 검사님께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시는데 부담이 없는지를 고려해서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객관적인 또는 이제 의뢰인분의 그 구체적인 그 특성에 맞는 그런 양형 자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사건을 진행하면서 이제 맞춤형으로 좀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결론으로 이제 요약하자면 강제추행 사건이 처음이시고 그리고 또 비록 본인이 무혐의를 주장을 해왔지만 지금은 이제 무혐의를 주장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되었을 때 그때는 이제 변호인 선임을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하신 다음에 한번 기소유예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보시길 좀 권유를 드립니다. 무혐의가 이제 내려진다는 게 가장 좋은 결과겠죠. 그렇지만은 객관적인 그런 자료, 물증이 있는 상태에서 무혐의를 끝까지 주장하는 것은 나중에 재판 결과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본인의 혐의 인정 여부를 이렇게 번복을 할지, 유지를 할지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좀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지 또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제가 자꾸 영상을 혼자 찍는데 지금 시계가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네요. 네, 너무 예뻐 보입니다, 시계가. 네. 제가 이렇게 지금 요새 취미를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이 시계를 바라보면서도 참 기분이 좋거든요. 앞으로도 뭔가 이 취미가 좀 꽤 오래 지속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이런 법률적인 내용 외적으로도 이런 제 뭐 취미라던가 아니면 일상에 대해서도 종종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은 영상 지켜봐 주셔서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